최고 매출은 8천 후반, 매출로는 9억 약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아, 9억. 네, 배달업 특성상 매출이 올라가면 고정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7, 8천을 팔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수익은 한 10% 내외로 보통 못 미쳤던 것 같고, 그것도 배달을 직접 뛰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좀 박하다? 큰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답답했죠. 자다가도 전화 받고 나가고, 밖에서 일 보다가도 가게 계속 뛰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진짜 절실했었던 것 같아요. 신청하자마자 맞습니다. 이거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걸 내려놓고 제가 전혀 모르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에 썸네일 하나? 그게 제가 만든 브랜드의 전부 같은 느낌 계속 들고. 안녕하세요. 다점포왕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유부남이 된 우리 기버 회원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할까요? 저는 충남 공주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희용입니다. 대표님은 다점포협회 기버 몇 기 회원이시고 언제쯤 신청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2기 회원이고요. 재작년 12월에 이제 들어와서 활동은 작년 초부터 했었던 것도.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지역이라든지 평수, 구체적인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공주 쌍신집 칼국수라고 하는 35평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네. 그냥 완전히 허허 벌판이에요. 앞에 논이랑 맞아. 밭만 있고, 동네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하루에 버스 한 대 들어오고요. 편의점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또 월 매출 지금 1억을 넘게 팔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때 컨설팅 신청했을 때 나이가 좀 어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33세 신청해서 지금 35입니다. 35. 지금 공주 쌍신집 칼국수를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배달 전문점을 오랫동안 운영했었잖아요. 네네. 몇 살 때부터 그걸 운영했었고 어떤 업종으로 해왔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8살에 처음에 오픈을 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제가 거주하고 있었던 대전이라는 지역에 막 활성화되던 시기였었고, 배달 업종에서도 저희는 삼겹살 배달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막 삼겹살 배달이 좋다더라 하고 대박을 친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카피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막 외식업을 잘 알고 했던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영업사원 있었는데 몇 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죠? 한 4, 5년 정도?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네요. 근데 그러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가 경로를 택하는데 자영업에 들어오셨잖아요. 원래는 은행을 들어가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금융 영업 쪽으로 갔었던 이유는 제 소득에 좀 제한이 있는 게 싫었어요. 맥시멈을 두고서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열심히 하면 더 큰 소득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네네. 내가 한 것에 대한.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워라벨 이런 거는 뭐 하나 관심이 없었고 맞아요. 그거 관심 갖는 사람들은 사업하면 안 돼.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진짜 도전 한번 해보신 건가요? 제 주변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었고, 제일 가까이에는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영향을 받았구나. 자, 그렇게 해서 대전에 배달 전문점 창업을 했고, 야, 월세가 말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얼마였죠?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매장이었었는데도요, 10평에 20만 원이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싸다. 장사가 좀 덜 돼도 초기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됐겠네요. 고정비가 낮으니까. 네, 맞아요. 네, 자, 그렇게 시작한 집을 몇 년간 운영했었죠? 6년 정도? 6년 정도? 진짜 한우물 파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6년을 하면서 처음에 뭐 매출이 잘 나왔었나요? 첫 달 영업했을 때 기억이 나는 건 월 매출 220만 원인가? 아예 장난하지 말고. 그때 220 네. 나왔었고요. 둘째 달에는 870만 원으로 오르고, 그때부터는 우상향했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을 등에 업고서 막 상승하던 시기도 있었고, 한번 주춤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또 우상향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배달 고기 전문점 하면서 최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최고 매출은 8천 후반? 8천 후반. 네. 평균적으로 매출이 얼마 나왔죠?
영업 종료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7, 8천은 고정으로 나왔었고요. 아. 매매출로는 9억 약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아, 9억. 배달 장사 하면서 9억 정도 넘는다는 건 오프라인 매장 하는 분들도 그 정도 하면 장사 잘하는 건데, 진짜 장사를 잘했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팔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말이 열심히지 진짜 상상 이상의 어떤 다른 노력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해요. 대표님이 처음에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배달 매장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배달 매장 특성상 뭐 영업 시간을 길게 한다든지 메뉴를 늘린다든지 깃발 개수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찍어가지고 매출을 같이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매출을 올리기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배달업 특성상 매출이 올라가면 고정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7, 8천을 팔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수익은 한 10% 내외로 보통 못 미쳤던 것 같고 8천 정도 팔았을 때 10%에 못 미쳤으면 네, 800만 원 정도 못 미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인건비를 포함하고 제가 하루에 8시간 이상 매장에서 그것도 배달을 직접 뛰었을 때 그 배달을 정도였습니다. 직접 뛰었을 네, 때 네.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네요. 굉장히 답답했죠. 시간이나 노력,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좀 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력하는 만큼 좀 소득에 제한 없이 큰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소득이 자꾸 맥시멈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됐었고요. 그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판매하는 상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닌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그 답답함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고 더 답답했을 것 같아. 신청하자마자 맞습니다. 이거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예, 계속. 일단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는 배당 장사를 더 잘하든 접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대표님은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도입했던 것 같아요? 배달 매장을 하면서 도입을 했었던 거는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서 24시간 영업을 해서 매출이 작지 않다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4시간 상주하면서 매장을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점장이 관리를 맡기게 됐다면 점장을 3명이나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김기열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들을 도입하면서 조금 더 제 시간이 생겼던 것 같고 원래 같았으면 자다가도 전화 받고 나가고 막 밖에서 일 보다가도 가게 계속 뛰쳐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가게에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훨씬 긴 매장이다 보니까 제가 공석이었을 때 자기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진짜 절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외식업에서 성공하려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달 전문점도 좋지만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잘 발현이 되고 대중화되잖아요. 브랜딩 관점에서 되게 더 유리하니까 오프라인 비즈니스 넘어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달에 7, 800만 원씩은 수익이 있다 보니까 맞아. 수익률은 적었지만 제가 한 7, 8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1년에 한 9억 정도 판다 하면 주변에서는 조금 장사 좀 하는 배달 매장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걸 좀 내려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걸 내려놓고 전혀 모르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또 대표님이 만든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보였었는데 맞나요? 영업을 그만두면서 장사를 시작했던 것도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 제가 만든 그 브랜드가 뭔가 실패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유 실패라니 매출도 7, 8천 잘 나오고 있었죠. 내 자식이잖아요. 브랜드라는 건 자식 키우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처음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대표님도 네. 이름을 붙여준 거고 얼마나 또 여기 애지중지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 그래도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지금 이 정점에 잘 나가고 있을 때 좋게 엑시트를 하라고 전 지도를 했던 거고 그래도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만든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커서 내려놓지 않았던 거였는데 애착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제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아.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배달 매장들은 보통 더럽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식약처 위생 등급을 받으면서 운영을 할 정도로 위생도 신경을 많이 썼고 메뉴에 대한 레시피 같은 것도 최대한 맛있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써서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브랜드로서 고객들한테 보여지기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에 그냥 그 썸네일 하나? 그게 제가 만든 브랜드의 전부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아. 네.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고객들한테 보여지기에는 겨우 그 포장 용기에 담겨서 만든 지 한참 지난 이 상태의 음식 맛으로 승부를 하기에는 제 브랜드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점차적으로.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제 음식이 뭐 맛있거나 저희 브랜드가 좋아서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뭐 배달비가 가까워서 싸니까 아니면 가격이 그냥 합리적인가 보다 뭐 이런 이유로 시킨다고 생각했거든요.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가 갖고 있는 브랜드 스토리, 그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 네. 그다음에 공간이 주는 공간 가치, 또는 방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또 경험 가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좀 강하게 줄 수 있다 보니 제가 그런 측면을 많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다점포항 대표님께서 확신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배달 고기 전문점을 엑시트를 잘 했죠. 이제 우리가 대전이 아니라 네. 공주에다가 어떤 업종을 창업을 했죠? 공주라는 지역은 타 지역보다 칼국수라는 키워드 검색량이 높거든요. 오픈 초기에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초기에는 한 3, 4천만 원 정도. 3, 4천만 원 정도. 예. 현재 최고 매출이 얼마죠? 1억 500 정도. 35평에 14개 테이블로. 브랜드의 성공 요소 중 하나는 고객의 그 욕망? 그거를 정확히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주 쌍시집 칼국수 같은 경우도 공주에는 칼국수에 대한 그 업종에 대한 수요가 많구나라는 걸 저희가 첫 번째 욕망을 캐치했죠. 공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칼국수집을 만들려면 공주의 우리 메뉴에 우리 브랜드 특징에 좀 접목을 해야겠다. 그게 두 번째 욕망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고 확신이 없어서 두려웠었는데 막상 오프라인 매장에 뛰어들고 나서는 훨씬 더 제 브랜드다운 브랜드를 만든 것 같고 수익도 훨씬 더 개선이 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